안녕하세요. 성공도시락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설득의 심리학 파트 2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3부작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책을 정리하면서 더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제 세일즈와 마케팅 기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려지면 고객이 분노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넘버원 동기부여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해지면 이 영상은 삭제를 할 것 같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꼭 시청하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2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다룰 건데요. 뭐냐면 호감 원칙, 사회적 증거 원칙, 권위 원칙 부분을 다룰 거예요. 먼저 호감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나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물건을 더 구매하고 싶어요. 친구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호감 원칙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에서 호감 원칙에 대한 설명은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 조 지라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고객을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판매 방법은 없다라고요. 조 지라드는 12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말도 안 되는 판매왕입니다. 15년 동안 쉐보레 자동차를 무려 13,001대를 팔았다고 하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운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조 지라드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왜인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호감 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만 갖춘다면 거래는 성사된다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까 말한 당신이 고객을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판매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조지라드는 매달 13,000명이 넘는 고객들한테 I like you,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에 12번 시계처럼 정확히 고객의 우편함에 도착했다는 거죠. 어쩌면 일반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노동과 돈 낭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지라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업의 천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매달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호감 원칙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지만 사실 이 말 안 하면 충분합니다. 의료 과실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손꼽히는 앨리스 버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정말 이 의사를 좋아하지만 고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말을 요약하자면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몰차게 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호감도라는 버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매력.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정우성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잘생긴 거 알죠? 네. 잘생겨서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이것은 천억 부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이야기로요. 이 책은 나중에 차차 다뤄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노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이티어를 다루는 역행자나 돈의 속성 부자 아빠 이런 책을 더 추천합니다. 이야기가 3점포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책에서는 매력적인 외모가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신체적 매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연방 총선 연구 결과에서도 외모가 매력적인 후보가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2.5배 이상 득표한 것으로 밝혀졌죠. 분명한 증거에도 유권자들은 잘생긴 후보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캐나다 유권자 중 73%가 투표 때 후보의 외모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요.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4%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유권자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후보자의 매력적인 외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구독자라면 이것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은근히 외모로 마케팅이 들어갔다는 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외모와 수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룬 책을 쓴 다니엘 해머맷이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생 23만 달러를 더 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하나로 치면 3억 1303만 원 정도 되네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멍청한 구독자는 없겠죠. 야, 이 새끼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내면이 중요하지. 여기서 정답은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본인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현명한 성공 도시락 구독자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성형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피부 관리나 다이어트, 운동, 패션 이런 부분을 가꾸도록 노력해 봅시다. 설득의 달인들은 외모 이외에도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사성인데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요. 의견, 성격, 성장 배경, 라이프 스타일 등 어떠한 분야에서든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9개월 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4억 2,1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파트너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사성이었다고 하죠. 비슷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를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직접 만나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요. 복장이 좋은 예시인데요. 사람들이 복장이 비슷한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의 요청에 비해 더 많이 응해줬다고요. 심지어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해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누르면 작동하는 버튼이었다고요. 복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의 경우 중고차를 살펴보며 고객과의 유사성을 찾는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캠핑 장비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캠핑 장비네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니며 캠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요. 제 최근 사례를 들어볼 건데 이 책을 읽기 몇 달 전에 고객과 만났는데 농구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했죠. 이건 보험과 관련이 없는 말인데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저도 농구 좀 좋아하는데. 고객이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네, 농구 좋아해요. 이따 농구하러 갈 거예요. 저도 농구 정말 좋아하는데 복장이 정장이라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전화할 때부터 굉장히 만나는 것을 꺼려 하시던 분이고, 만나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계약이 힘들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 이후 상황이 역전됐죠. 정신 차려보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사성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말에 반증이 되겠죠. 또 한 연구에서는 우편으로 설문을 요청할 때 아주 작은 부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자의 이름을 응답자의 이름과 비슷하게 바꿔놓은 것 하나만으로 응답받을 확률이 2배 상승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유사성의 법칙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럼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쁘니? 어떤 거? 뭐 살 건데? 큰 거? 1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한국 사람 사기 빨아요. 다른 사람이라고 15유로 13유로 샀는데 한국 사람 10유로. 한국 사람 몇 가지 10. 13개까지 서비스. 댓글을 보시면 정 많은 한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웃겨서 사준다 진심, 진짜 좋음, 호갱이어도 기분 너무 좋게 해주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음.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같은 한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사성을 강력하게 작용시키거든요. 댓글에서 사준다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것이 누르면 작동한다는 버튼이라는 겁니다. 호감 원칙 펄트 3 칭찬. 칭찬은 로버트 차일든이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일단 아부꾼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아부꾼을 좋아했다. 로버트 차일든이.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데 사회적 배경이 한몫한 탓도 있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칭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책에 나온 대로 적용은 해봐야 하니까 영업에서 적용해봤습니다. 저의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고객과의 대화 도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땡땡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객님 이성균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객은 호탕히 웃으면서 이성균 욕하시는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뭐 당연히 큰 계약으로 작동하더라고요. 뭐 다음번에 소주 한잔 하자고도 이야기하시고, 물론 정말 닮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꼭 잘 들으세요. 칭찬 스킬 중에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라는 스킬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누군가가 지금까지 했던 훌륭한 행동을 계속해 주기를 바랄 때 하는 칭찬은 진심 어린 칭찬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해서 훌륭한 일을 계속하려 들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처럼 열심히 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드물다. 너밖에 없고 항상 고맙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번 기획서 너무 완벽했어. 땡땡씨. 이런 기획서를 낼 수 있는 천재는 땡땡씨밖에 없을 거야. 앞으로도 기대할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땡땡씨는 기획서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열심히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마케팅 회사의 직원관리 비법 중 하나죠. 펄트4 설득의 심리학 사회적 증거 원칙. 지금까지는 호감 원칙에 대해서 다뤘고, 지금부터는 사회적 증거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회적 증거 원칙은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랑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볼 때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빈도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이 하늘을 따라볼 확률이 80%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참 재밌긴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기업의 오너나 장사나 마케팅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뭐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석이라 친척 동생과 밥을 먹을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식당을 들어가려 했는데 친척 동생이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 안에 사람이 없어서 싫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없는 식당은 왠지 가기가 싫은 거죠. 카베트 로버트, 주도자는 5% 뿐이고 나머지 95%는 따라쟁이들이다. 그럼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5%만 만들 수 있다면 95%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가령 제가 영업에서 쓰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통계청 기준 전 국민 중 80%는 보험가입을 합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하나도 없으시네요. 하나도 없는 분은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가령 안마의자 판매자로 예를 들어 드리면 고객님 어머니 혹은 아버지 나이대 사람들 중에 안마의자 없으신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이참에 하나 장만해 드리죠. 와 같은 거죠. 솔직히 영업보다는 사회적 증거는 저희 마케팅 업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초반에는 상품 리뷰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입니다. 리뷰를 써주신 분들에게 더 많은 포인트와 혜택을 주고 구매 전화를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객님 물건 잘 받으셨나요? 수령 예정일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상품이 잘 도착했다고 알려주셔서 감사의 표시로 만원 포인트 적립해드렸어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 달리 전해주실 의견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브랜드에서 출시되었으면 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고객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제품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아마존 후기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곧바로 고객님 앞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을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품 리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훨씬 많이 팔리거든요. 사회적 증거는 정말 빨리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속적인 경쟁 시장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회적 증거를 만드는데 돈을 아끼시면 안 된다는 소리와 같죠. 결국 대부분 한쪽이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벤트 회사 사장님은 첫 계약이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돌잔치 이벤트 계약이었는데 거의 첫 계약은 손해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업체와의 미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땡땡 업체도 저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개의 계약까지 5개월의 시간 동안 손가락만 쪽쪽 빨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10개의 업체를 만드는데 5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사회적 증거를 더욱더 활용해 그 지역의 독점은 쉽죠. 부산 쪽에서는 돌잔치나 결혼식 사회 이벤트는 땡땡 업체를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다는 구치기 마케팅을 들어가는 거죠. 정말 강력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증거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기법을 모르는 많은 기업들과 공익광고에서 사회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잘 이용 못하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담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거 많이 보시죠. 첫 번째, 환경이 좋아집니다. 전기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취지는 다 좋아.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웃 대부분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아니면 주변 이웃의 전기요금은 4인 가족 기준 3만원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아야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권위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사회 조직을 잠깐만 살펴보면 그 존재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회 전반에 체계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이 돼 있으면 유익한 점이 매우 많죠. 자원 생산 거래, 그리고 적군을 방어하고 사회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정교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계적인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회 구조가 존속하기 어렵죠. 즉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정부 상태가 인간의 삶을 외롭고 궁핍하며 비참하고 야만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요. 이렇듯 권위에 대한 복종이 결국 인류의 평화와 존속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누르면 작동하는 권위의 법칙으로 설득의 영역에서도 설명할 수 있죠. 권위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요. 처벌이 학습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척 하면서 권위에 대한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인물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는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죠. 레버는 총 30개가 있어 한 레버당 15V씩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최대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었죠. 심리학자들은 450V까지 레버를 30개 당기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이 안 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66%의 사람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심장에 너무 심한 무리가 가고 전기 충격을 그만둬 주세요 라고 외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레버를 끝까지 당겼다고 합니다. 450V까지요. 450V면 사람 죽어요. 왜냐고요? 근데 왜 당겼을까요? 연구자, 즉 권위자가 실험을 지속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물론 전기 충격을 당하는 쪽은 연구자들이 심어놓은 연기자들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전기 충격을 가하는 피험자들은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괴로워하며 연구자에게 실험을 중단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도 했고 손톱에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거나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기도 했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런 태도에도 단호함을 유지하며 실험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심리학자들은 1000명 중 1명 정도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이렇듯 권위의 법칙은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최소 한 번씩의 투약 실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한 의사가 귀염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오른쪽 귀에 약을 넣으라고 처방했는데 Ryer라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약자로 기록하는 바람에 항문 Rear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귀염증인데 항문에 투약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처방이었는데 환자나 간호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에 넣어야 하는데 약을 항문에 넣은 거죠. 예.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바지를 주섬주섬 벗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만의 분야가 무조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 설득의 권위의 법칙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그 정답은 권위를 빌려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 배변 교육에 대한 설득을 한다고 칠게요. 저는 사람 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만 강아지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강아지 교육하면 떠오르는 권위자인 강영욱 씨가 있죠. 권위를 한번 빌린 거와 안 빌린 거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아지 배변 교육은 그냥 자기가 싸는 자리에다 패드만 놔둬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패드 위에 싼대. 이거랑 이번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배변을 못 가리는 강아지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강영호 씨가 명쾌한 해답을 내는데 강아지 배변 교육은 그냥 자기가 싸는 자리에다가 패드만 놔둬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패드 위에다가 싼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득이 훨씬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은 호감 원칙, 사회적 증거 원칙, 권위의 원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음을 바라면서 나머지 희소성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은 다음 시간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당신에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성공도시락과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